안녕하세요, 와우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금융 경제와 관련된 최신 화제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하지만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뉴스 해설이 아닙니다. 과거 달러가 무기화되었을 때 전 세계가 흔들렸던 것처럼 바로 지금 세계적 질서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다.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오늘의 영상은 여러분의 자산과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와 자산 운용에 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미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미국 국채라고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무위험 자산. 우리 아시아의 투자자들은 학교나 은행에서 그렇게 배워왔죠. 물론 현재도 형식상으로는 안전자산이라는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미국 국채 신화가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의 미국 국채는 더 이상 무위험 자산이 아닙니다. 정치적 위협에도 사용되는 극히 위험한 도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이러한 변화를 미국이니까 괜찮겠지라며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래의 통화 가치 폭락이나 달러 무기화로 인한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어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들으면 불안 요소가 상당히 커지죠. 지금 미국 국채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6가지도 휘말려 논의되고 있는 미국 국채의 진실에 대해 2026년 최신 정세를 바탕으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불투명한 시대이기 때문에야말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안전자산이란 무엇인지, 앞으로 자산을 보존하고 싶으신 분들, 운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극히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미국 국채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내일 당장 미국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한다든지 그런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미국 국채에 대한 금융시장과 세계적인 평가는 무위험 자산이라 불리던 것에서 정치적 거래 재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달러가 무기화되었을 때 보였던 것과 같은 세계 질서의 전환점입니다. 먼저 최근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덴마크의 연금 기금인 아카데미카 펜션이 운용하고 있는 약 36조 원 규모의 자산 중에서 미국 국채를 매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은 극히 취약하며 지속이 불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재정에 대한 불안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타가 되었다고 알려진 것이 트럼프 정권에 의한 그린란드 매입을 둘러싼 발언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벌리기 때문에 투자한다,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적 의의가 있는가, 의도가 일치하는가 라는 점을 지금의 투자자들은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다양한 펀드나 운용 주체들이 최근에 보고 있는 것은 투자를 하는 것이 자신의 이념이나 사회적 의의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의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달러를 무기화하거나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협박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 특히 유럽의 투자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결정타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만 단독으로 보면 약 1억 달러 정도이고 운용 규모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내부에서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에 뒤따르는 형태로 스웨덴에서도 연금 기금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거나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미국 국채 매각 움직임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이유가 하나가 되어 미국을 상대로 무역 바주카를 발동해야 한다는 그런 강경한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 제재를 의미하는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 제한을 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역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를 대상으로 이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나토 가입국들끼리 벌이는 일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 관세 위협을 실제로 실행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100% 실행한다고 답하는 등 그런 진흙탕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월 22일 다보스 회의가 열렸는데 그곳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졌느냐 하면 트럼프 정권이 태도를 바꿔 EU 각국에 대해 시사하고 있던 그린란드 매입 문제와 관련된 추가 관세를 철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왜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EU 전체로 보면 미국 국채 보유량은 총 3조 4,281억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채 보유 잔액 순위를 보면 1위는 우리 이웃나라 일본으로 일본은 1조 2,026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U의 보유량은 이를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만약 EU 각국이 일부라도 매각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는 미국 국채에 있어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관세도 철회됐으니 이제 한숨 돌린 셈이군요. 그렇게 생각한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세를 철회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국채가 순수한 안전자산이 아니라 외교적 압박에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이 되어버렸다는 점을 증명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나라의 자산을 동결시키거나 관세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 같은 일들 말입니다. 과거 미국이 해왔던 달러의 무기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한 칼날이 마침내 동맹국이어야 할 EU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협상도 없이 관세라는 무기로 동맹국을 위협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으며 이러한 불신의 씨앗이 앞으로 미국 국채 시장의 기반을 흔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U가 미국 국채를 판다고 해도 대체할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확실히 일본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해외에서 미국 국채의 주요 매수자는 생명보험회사나 연금기금 같은 민간 기업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고객의 자산을 지켜야 하는 수탁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정치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고 언제 관세로 위협받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재정 리스크까지 더해져 이 정도로 적자가 늘어나는데 달러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이렇게 판단한다면 민간 운용 담당자들이 미국 국채 비중을 조금씩 낮춰두자라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설령 운용 담당자가 매각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위기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미국 국채에 추가 투자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 자제해두자라는 움직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덴마크의 움직임은 연쇄 매각 시나리오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 국채를 상당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매각할 경우 그 대신 어떤 운용처를 찾을 것인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운용처가 미국 국채였던 만큼 이를 대체할 자산은 시장 규모 측면에서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기 어렵게 서서히 진행되거나 수면 아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가령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서거나 혹은 미국 경제 자체가 이른바 하드 랜딩으로 급격히 둔화되는 등의 리스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국채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위치 설정이 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그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부유층이나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실제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해 페이퍼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레이 달리오 같은 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누군가의 신용에 의해 성립되거나 누군가의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실물을 보유하자는 대책입니다. 참고로 이 채권이 무엇이냐 하면 좀 더 쉽게 말해 채권이란 어디까지나 국가와의 약속입니다. 그 국가가 그럼 10년 후에 이만큼을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국가가 지킬지 의심스럽다고 여겨지게 되면 신용에 좌우되지 않는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누구의 부채도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하면 먼저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금입니다. 금은 원래 해당 통화의 뒷받침으로도 신뢰받아 왔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매우 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금은 오래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대로 이어져 온 자산이며 최고의 자산 방어 수단이자 희소한 자산은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부유층일수록 선호하게 되고 정말로 장기 보유에 적합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서 도심 핵심 지역의 부동산 같은 자산도 좋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해도 핵심 입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역시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는 입지, 이 나라로 치면 여기가 최고지라고 여겨지는 입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강남 같은 곳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격이 오르기 쉽고 설령 폭락이나 통화 가치 하락이 일어나더라도 부동산이라는 실물이 남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계속 거주하는 한 임대 수입도 발생합니다. 폭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더라도 가격 회복 속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금융 쇼크나 다른 쇼크가 발생해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년 계약이기 때문에 바로 이사하거나 퇴거할 수는 없습니다. 퇴거를 하더라도 어딘가는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가격 경직성이 강합니다. 이 점이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부동산은 자산 방어의 관점에서도 강하며 이를 해외 부동산으로 가져가면 한 국가의 통화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멀티 커런시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달러가 최강이다라고 여겨졌지만 이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무엇이냐고 하면 스위스 프랑과 유로입니다. 역시 역사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태국 바트화 같은 경우는 현재 달러보다 강하다고도 이야기되고 있죠. 지금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각국에는 강한 통화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맞춰 적절한 비율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자산에서 달러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앞으로의 표준이 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앞으로의 리스크로 FRB 의장 인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정권은 차기 FRB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공식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인사는 향후 달러와 미국 국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의장의 금융정책 성향에 따라 금리의 방향성, 달러의 가치, 그리고 시장 전체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FRB 의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제 채널을 통해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꼭 채널 구독을 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정리입니다. 미국 국채는 안전하다는 그런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이유에서 시작된 미국 국채에 대한 불안감과 개인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새로운 안전자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미국 국채 신화가 지금 무너지려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과거 달러가 무기화되었던 것과 같은 세계 질서의 전환이라는 점이 하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월 20일 덴마크의 아카데미카 펜션이 운영하는 약 36조 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다른 기관이나 다른 EU 국가들도 미국 국채에 대한 불신이나 일부 매각과 같은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도 연금기금이 미국 국채를 매각했다는 등 그러한 움직임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돈만 벌면 무엇이든 좋다거나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의의나 환경에 대한 의지가 함께 묻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나 가치관을 중시하는 기관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의 8개국에 대해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1월 22일 다보스 회의에서 태도를 바꾸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 국채 보유량이 EU 전체에서 3조 4,281억 달러 이상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보유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1조 2천억 달러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러한 관세 철회가 미국 국채의 신뢰를 흔드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대책 플랜, 액션 플랜으로서 첫 번째는 페이퍼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도심 핵심 지역의 부동산이나 희소성이 있는 앤티크 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멀티 커런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달러 일강이 아니라 스위스 프랑이나 유로처럼 달러보다 강한 다른 국가의 통화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식 카카오톡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말할 수 없는 한정 정보 제공이나 Q&A 접수도 진행하고 있으니 꼭 친구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도 태국, 베트남, 일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부동산 자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 부동산에 관한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